부산 사나이의 경우는 20억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4천만 원이 발생했잖아. 이미 연소득 2천만 원이 포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소득 요건으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을 해서 건보료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광주 아지매의 경우는 과세 표준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재산 요건 기준 9억 원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부양자 유지를 하실 수 있었고 건보료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오늘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부 모두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재산 기준 말씀드렸고요. 소득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예금으로 잘 굴리는 게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유리할지 또는 집을 사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두 남녀의 이야기. 부산 사나이는 상속재산이 20억이 있어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안하니까 은행에다 예금을 고이 넣어놨습니다. 연 2%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자는 잘 인마이 포켓하고 계십니다. 광주 아줌매는 상속재산 20억을 가지고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20억짜리 집을 샀어요. 광주에 20억짜리 커다란 저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서울권에다 사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시가 20억짜리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소득은 없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부산 사나이와 광주 아지매의 경우 어떤 분이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될까요? 그냥 딱 봐서는 소득이 있으신 분은 이분은 뭐 예금 연 이자 정도 발생을 하는 거고 주택 20억짜리를 따지면 주택 20억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에서 9월부터 바뀌는 개편안에서는 9월부터 시행입니다. 피부양자 기준 요건 첫 번째 소득 기준은 2천만 원만 넘으시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이고요. 재산 기준은 과세 표준으로 9억 원이 초과되시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같이 봤을 때는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초과되시고 연소득이 1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또 피부양자 탈락 요건이 됐습니다. 재산에 대한 요건은 더 이상 강화를 안 시켰고 소득 기준만 3,400만 원 기준에서 내린 개편안이에요. 부산 사나이의 경우는 연 이자 소득이 2%가 발생을 하잖아요. 재산을 20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보험에 산정이 되지 않아. 20억 가지고 있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있잖아요. 이자 소득. 얼마가 발생했어요? 2%니까 4천만 원이 발생했잖아. 4천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미 연소득 2천만 원이 포함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소득 요건으로 탈락을 하시는 케이스죠. 부산 사나이는 소득 요건으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을 해서 건보료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광주 아지매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광주 아지매의 20억짜리 주택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시가의 70%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주택의 경우 60%, 토지의 경우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7, 6이 42, 42%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20억 중에. 20억의 과세 표준은 8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8억 4천만 원은 이미 9억 원 기준보다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요건 기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더 이상 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피부양자 유지를 하실 수 있었고 건보료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내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득, 인컴이 발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건보료를 내시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시가 한 20억 정도면 되게 많이 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시가격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고 거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더 해야 되고 최근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5%까지 내려서 재산세 기준할 때 반영을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공제액을 5천만 원을 무조건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사실 또 5천만 원 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라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이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7억, 6억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건보료를 많이 내지는 않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래서 뭐 부동산을 많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20억 예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과 20억 주택으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어떤 것이 더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부산 사나이, 광주 아지매 어떤 모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가 되려면 자산에 대한 이전을 뭐 예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으로 할 것인지 또는 비과세 연금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시라고 1탄, 2탄, 3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보험이란 것은 평생 따라다니는 숙제와도 같은 겁니다.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기본 취지거든요. 그럼 그걸 안 내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요건이 돼야 되는데 피부양자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원들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 누구와 해결하신다? 저 연금닥터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연금을 종신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은퇴 생활이 숙제가 아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퇴가 골치가 아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456 전화번호입니다. 40-60대의 연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시면 70대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비과세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의 건강보험료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60대의 연금에 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번호 1600-0456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방송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보신 거죠? 안 누르셨다면 영상 끄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댓글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감사합니다.